안녕하십니까, 이수님입니다. 이수님 TV는 보다 좋은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응원이 필요합니다. 아직 방송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으로 유튜브의 이수님 TV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보수주의 컨퍼런스 화상회의입니다. 지난 4월 15일에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인사들도 있고, 또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은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지난 4.15 한국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부정선거가 없었는지 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선거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입니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 제도와 절차를 능멸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부정선거란 것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정말 공정하지 못한 이런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에서 매우 의미 있는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내일이죠. 8월 25일 화요일 하얏트 호텔에서 미국 자유보수주의 연맹과 한국 자유보수주의 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한미 자유보수주의 컨퍼런스 화상회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미국 자유보수주의 연맹의 참가자 명단을 보면 캐슬린 맥팔란드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 댄 슈나이더 미국 보수주의 연맹 사무총장, 프레드 플레이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고든창 중국 및 국제질서 비평가, 타라오 박사 등 10명이 참석을 합니다. 이들 명단을 보면 대부분 이들은 미국 트럼프의 사람들이라고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NSC 국가정보국 출신의 인사들이 2명이나 참석을 하게 됩니다. 미국 NSC는 중국의 스파이 행위를 매우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이런 기관입니다. 또한 하웨이 장비, 중국의 하웨이 장비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세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이렇게 아주 관심 깊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특히 중국의 하웨이가 한국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원을 했는지, 개입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자유보수주의 연맹의 참가자들 명단을 보겠습니다. 박영아 정교모 공동대표, 박성현 서울시 통계학과 교수, 또 석동현 전 서울 동부지검장, 노재봉 전 국무총리, 고영주 한국보수연합 회장, 민경욱 전 의원, 박승현, 이선본 대표 등 10명이 참석합니다. 미국 대표단과 한국 대표단 모두 각각 10명이 참석하는 이런 국제회의입니다. 우리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전자투개표 기계를 제3세계에 국가에 수출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앙선관위를 기존에 퇴사한 직원들로 대부분 구성된 A웹이라는 비영리 단체인데, 이곳에 가서
이런 그 전자 투개표기를 개발해서 이제 제3세계 국가, 주로 제3세계 국가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A웹이 개발한 전자 투개표기는 보다 효과적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계를 한국에서 구입해서 사용한 제3세계 국가들은 이 기계를 통해서 부정선거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한 이후에 독재를 계속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는 부정선거를 외치는 국민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인명이 공권력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희생이 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전자투개표기를 수출해 왔다, 전자투개표기는 그동안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 남미와 아시아 국가 등 제3국가에 해당되는 국가에서 그쪽에서 이제 수입을 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많은 나라에서 이 사실을 파악한 이후에 계약을 취소하고 이런 바람이 불고 있어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이 전자수개표기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속이 상하네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2018년 9월에는 니키 헬리 유엔 대사가 콩고 선거를 앞두고 유엔 청원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부정선거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한국산 전자투표기는 국제사회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에는 한국산 투개표 시스템을 도입한 콩고는 콩고에서 이제 한국산 투개표기는 위험하니까 폐기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여론이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 12월에는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국제연합 등 국제사회에서 콩고처럼 IT 인프라가 열악하고 문맹률이 낮은 국가에서 한국산 전자투개표기를 도입은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은 독재자들의 권력 연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정선거 기계를 한국의 중앙선관위와 미루 시스템이 개발했다고 해서 이제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그 한국산 부정선거 기계에 관해서 아마 세밀하고 구체적인 그런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회의에서 또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중국 하웨이의 악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중국은 이미 모택동 시절부터 그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지원도 좀 할 수 있는 한 해주었고, 이렇게 모택동 시절부터 아프리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모택동은 당시 미국과 외교를 하고 있는 나라와는 외교를 않겠다, 이런 정책을 펴왔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때 미국하고 외교 정책을 피지 않은 국가가 굉장히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친중 국가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하웨이가 요즘 많이 굉장히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지요. 하웨이에 대해서. 그 하웨이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통신망을 이제 구축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실제로 이게 구축해줬지만 이제 대금을 요청했을 때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국가도 있지만 경제 사정이 어려운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 대금을 지급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그 대금을 갚지 못하면 그 나라의 그 기관 통신망을 빼앗는 수법으로 중국은 이렇게 그 아프리카 국가를 장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통신망을 장악한 하웨이는 권력의 반대 세력들의 동선과 통화 내용, 감청 이런 내용 등을 도청해 가지고 이를 그 아프리카 그 독재자들에게 그 내용을 또 갖다 줍니다. 독재자들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반대파들을 숙청하거나 또는 또 언론을 또 탄압하기도 하고 이런 수법으로 지금 그 중국이 관계하고 있어서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처음 중국이 도움을 줄 때는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피해를 본 국가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웨이의 이런 악행은 아프리카 7개국에서 이미 드러났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프리카의 그 정권들은 하웨이의 도움으로 독재를 연장할 수 있게 되었고, 하웨이는 그 정권의 지지를 통해서 점점 그 중국의 그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중앙선관위와 중국의 하웨이의 이런 악행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파괴범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선거에 대해서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된 이런 기계를 수출했다. 참 저는 좀 이해도 안 갑니다. 특히 하웨이는 그 중국의 국가 돈을 이용해서 그렇게 무슨 통신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구축해주고 돈을 못 낸다고 그렇게 그 통신망을 또 빼앗는 이런 일까지 한다니까 참 너무 슬퍼지네요, 정말. 그래서 그 미국과 서방 사회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이런 기관이나 국가에 대해서 좀 뭔가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뭔가 조사를 하면서 서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보수주의 컨퍼런스 화상회의 소식을 알려드렸고, 연이어서 짧은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벨라루스가 지난 8월 9일에 선거가 있었는데, 이 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EU가 개입을 하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대선 무효를 선언한 것입니다. 벨라루스는 지난 26년간 장기 집권한 루카셴코 대통령이 지난 얼마 안 됐죠. 아직 한 달도 안 됐죠. 8월 9일에 대선에서 또다시 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은 굉장히 루카셴코 대통령에 반감이 많았고 독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굉장히 반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당선이 되자 국민들이 굉장히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자 또한 공권력을 이용해서 유혈 사태로 이어지고 이런 가운데 지금 2명이 사망을 했고 7,000명 이상이 지금 구속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도전했던 야권의 여성 후보는 대법원에 선거 결과 무효 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럽연합인 EU는 8월 9일에 벨라루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완벽한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공정하지도 않았고 또한 자유롭지도 않았다.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시키지도 못했다. 따라서 이것이 유럽연합의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유럽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EU 유럽연합의 의장인 샤를르 미셸은 벨라루스 당국이 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인정할 수 없으며 매우 빠른 시일 내에 부정선거와 억압폭력을 행사한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제재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제재안이란 여행 금지 또는 그 자산 동결 등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EU 수뇌부인 유럽의 각국 그 대통령들이 벨라루스의 그 대통령에게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면담이나 통화를 요청했지만 이 벨라루스 대통령은 일절 그런 전화를 받거나 그런 그 요청을 듣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거절한 이런 상태입니다. 독일 메르켈 대통령도 상당한 부분에 부정이 있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집권 세력의 부정선거 메커니즘을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벨라루스는 어떤 나라인지 굉장히 우리에게 생소한 국가입니다. 벨라루스는 이전에 폴란드, 러시아, 독일의 이제 지배를 받다가 1921년에 그 벨라루스 소비에트 공화국이라고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해서 그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로 계속 이어오다가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그때 이제 독립을 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1999년에 지금 러시아와 그런 어떤 조약을 체결한 친러시아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벨라루스라는 국가는 면적도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경상남북도만한 그런 그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북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남북한을 합한 면적, 그러니까 그렇게 작지는 않네요. 그 인구는 947만 명입니다. 1인당 GDP는 그 6,604달러라고 합니다. 아직 많이 발전의 잠재 능력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유럽의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EU라든가 또한 다른 나라의 그 동남아라든가 이런 곳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서방 국가들이 지금은 이제 발벗고 나서서 이런 그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한 그 독재를 또 제거하는 이래서 진짜 공평하고 평화롭고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적극적인 도움을 또 주고 있네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수님 TV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